지금부터 이제 외부 브라우저, 외부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이제 크롬 같은 게 외부 브라우저입니다. 크롬에다가 이제 외부 브라우저에다가 설정을 해서 실행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되게 쉬운데 메뉴 중에서 맨 위에 윈도우 메뉴 중에 보시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브라우저가 있어요.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있는데 기본이 지금 인터널 내부 웹 브라우저예요. 기본이. 요거 체크돼 있죠. 그러니까 내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쓰는데 요거는 지금 윈도우즈에는 MS사의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되면 얘도 안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되면 얘도 돼요. 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크롬을 이용해서 보고 싶다. 웹 표준을 가장 많이 준수하고 적용을 시킨 브라우저가 크롬이에요. 그래서 웹 표준을 공부할 때는 보통 크롬으로 실행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보시면 맨 아래 크롬이 있어요. 브라우저 깔린 건 다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 크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크롬을 선택하시는데 크롬이 여기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없으신 분들은 크롬이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실 일은 크롬을 다운받아서 설치한다가 맨 처음에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행해야 할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예. 크롬 같은 거를 여기다 저희가 하는 것은 크롬을 할 건데요. 크롬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행해야 할 웹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설치한다.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윈도우즈를 눌렀을 때 메뉴가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크롬 같은 설정되어 있는 게 현재 이 이클립스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를 재시작하셔야 돼요. 이클립스를 재시작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해서 저희가 쓰시면 되는데 이클립스에서는 윈도우의 맨 아래 두 번째 웹 브라우저에 자기가 실행하려는 브라우저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크롬을 선택하시면 하겠습니다. 크롬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메뉴 중에서 웹 브라우저 맨 아래에 있는 웹 브라우저 스페링이 윈도우의 웹 브라우저 예, 브라우저네요. 브라우저 선택하시고 이제 저희 같은 거는 크롬이니까 그 중에 크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누르시고요. 웹 브라우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크롬을 선택해서 하시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컨트롤 F11 누르시고 서버를 선택하고 피니시 눌러서 실행하시면 크롬이 열리면서 지금 내가 했던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크롬이랑 연결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게 되니까 이제 크롬이랑 연결돼서 지금 브라우저에 보이게 되세요. 이렇게 보이게 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였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돼 있고 name.html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작성된 내용을 이제 크롬 웹 브라우저에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HTML 파일 실행을 합니다. HTML 파일 실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플러스 F11 누르시면 되죠. F11 컨트롤 플러스 F11 눌러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서버는 재실행되지 않습니다. 고친 게 없기 때문에 서버는 재실행되지 않고 이제 브라우저가 열리게 되는데 두 번, 세 번 실행하게 되면 크롬 탭이 자꾸 생겨요. 여러 번 실행을 하면 실행하면 이제 브라우저 크롬에 탭이 자꾸 생깁니다. 탭이 여러 개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로 고침을 이용하세요. 그 프로그램을 고치면 크롬 열려져 있는 크롬 창에서 열려져 있는 크롬 창에서 세로 고침을 이용하세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영환이라고 썼는데요, 여기다가 그 이영환 쓴 거 뒤에다가 이영환 짱이라고 써요. 이영환 짱 이렇게 써가지고 썼습니다. 이영환 짱이라고 썼어요. 쓰시면 또 컨트롤 F11 누르면 탭이 한 개 더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영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영환이라고 되어 로컬호스트 되어 있는데 여기 세로 고침 있죠, F1나 세로 고침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영환 짱이라고 보여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수정한 내용을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는 것보다 저렇게 이제 F5키나 세로 고침을 이용해서 수정된 내용이 고쳐지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컨트롤 F11 눌러서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반응하지만 탭이 자꾸 여러 개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하시는 것보다 F5 브라우저에서 F5키 세로 고침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도 쓰시면 지금 이제 그 브라우저 이클립스에 대한 설정이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클립스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웹을 실행할 때는 서버 만들고 실행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환경 설정이 다 되고 HTML을 만들었을 경우에 실행할 때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웹표준 들어갔는데 서버 프로그래밍에서 만들어진 JSP 만들기, 어차피 여러분들이 서버 프로그래밍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JSP 만들기와 실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HTML 만들기가 동일하세요. 프로젝트의 웹 컨텐츠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JSP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JSP 이름을 쓰고 HTML 태그 안에 본인 이름 쓰는 건 동일합니다. 여기 이게 똑같네. 그냥 JSP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에 눌러서 이렇게 넣으시면, 자,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그 웹 컨텐츠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번에는 JSP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JSP 파일을 선택하고 JSP 파일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JSP 파일의 이름을 JSP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JSP를 만든 거고요. HTML을 만든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웹 컨텐츠 여기 name.html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본인이 만든 거. 이번에는 이제 웹 컨텐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그다음에 뭘 만드냐면 JSP 파일을 만듭니다. 클릭. JSP 파일 만듭니다. 웹 컨텐츠 안에다가 똑같이 name.jsp 쓸게요. name이라고 쓰고요. name create JSP이기 때문에 .jsp라고 붙어요. 확장자가 JSP. 피니시 누를게요. 누르시면 그 똑같이 돼 있는데 HTML 소스하고 확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HTML 소스 보여드릴게요. 그 HTML 소스, 이게 HTML이고요. HTML입니다. HTML. 그 다음에 요거는 JSP예요. 뭐가 달라졌죠? 그 얘가 자바입니다라고 표시된 게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 나머지는 동일하세요. 나머지는 동일한데 요게 더 들어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거 보시면 HTML에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더 표시가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JSP 파일을 만들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 소스, 여기는 소스고 이렇게 페이지 엔코딩이 추가되어 있다. 이 HTML보다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더 추가되어 있다. 이게 다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자바입니다 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HTML 이런 태그 나버렁브리가 아니야. 나는 지금 자바야. 여기 보시면 페이지 랭귀지 자바입니다. 자바. 나 자바입니다 라고 표시해 놓은 거라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세요. 작성을 해서 이영환이라고 작성을 해 놓습니다. 이영환. 그 본인 이름만 써놓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이영환 쓰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컨트롤 F11 누르세요. 서버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이영원이라고 똑같이 생겨서 뜯겨온 게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그 로컬호스트인데 네임이 name.jsp예요. 예전에는 name.html이었어요. 여기 이전 탭 보여드릴게요. 이전 탭에는 html이었어요. 여기 name.html. 지금은 JSP예요. 여기는 JSP, 여기는 name.jsp.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 두시고, 자, 자바에서는 나 자바야 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 자바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JSP의 실행과 그 JSP는 JSP 파일에서 컨트롤 F11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서버가 실행되고 있다면 브라우저에다 URL 쳐도 됩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되겠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JSP를 뭐로 만드냐면 자바로 만듭니다. 자바. 그 다음에 컴파일합니다. 자바로 만들고 자바에서 컴파일 해가지고 클래스로 만듭니다. 클래스. 제가 클래스 파일 만들고요. 클래스를 JVM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VM 하는 걸로 합니다. HTML은 그냥 HTML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데, 내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됩니다. 얘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JSP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JSP 서버, 톰캣 서버 같은 게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폴더 열기 한 개 하시고요. 그 워크스페이스 한개 찾아가세요. 워크스페이스 찾아가시고 웹에 가보시면 웹 워크스페이스에 .meta라고 있습니다. .meta. 그 안에 플러그인스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찾아가시고요. 웹 프로젝트 밑에 .meta 밑에 플러그인스, 그 다음에 org 밑으로 휙 내리시면 org.eclipse.wst.server.core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server.core. 서버를 동작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건데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템프 0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템프 0, 템프 1,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템프 0, 템프 1, 템프 2 이런 식으로 계속 생깁니다. 템프 0을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웹 apps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웹 apps 안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다음 템프 제로 다시 나와서 그 워크 안에 보시면 카탈리나가 있고, 카탈리나 안에 로컬호스트가 있습니다. 폴더 한 개씩만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폴더 org 밑에 apache.jsp 안에 보면 여기 자바와 클래스 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 클래스 파일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 한번 보시면 폴더가 좀 긴데요. 이제 이렇게 D 드라이브 밑에 뭐 워크스페이스 있는데, 밑에 웹 워크스페이스 밑에 .meta 밑에 플러그인스 밑에 org.eclipse.wst.server.core 밑에 템프 0 또는 템프로 되어 있는 폴더 밑에 워크 안에 카탈리나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로컬호스트, 그 안에 루트 안에 org의 아파치 JSP. 그 JSP 파일이 패키지가 org.apache.jsp 패키지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 파일은 어떤 파일이 생겼느냐? 슬래시 파일, 폴더는 JSP 폴더고요. 파일은 그 name 언더바 JSP.class JSP.java 파일이 생겼습니다. 폴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JSP 안에 name 언더바 JSP.java 얘를 컴파일한 게 클래스죠. 예, 클래스를 실행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성은 JSP로 작성을 하셨는데 그 소스 파일 작성은 저희가 소스를 JSP로 작성을 하면 JSP 소스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얘를 뭐로 만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name.jsp라고 만들면요, JSP라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지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JSP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소스 이름 name 언더바 JSP.java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java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 얘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소스 파일을 저희가 만들 때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얘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얘를 가지고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name 언더바 JSP.class를 만들어준다고요. 클래스. 자동 변경 안 되겠으면 좋겠다. 예,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준다고요. 만들어서 그 실행은 name 언더바 java JSP.class를 실행하는 거예요. 소스는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완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은 원리는 그렇게 되고, 실행하는 것은 이제 name 언더바 JSP.class를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된다. 그 여기는 자바라고 그러면서 HTML이 그대로 있어요. HTML이 그대로 있는 게 보이시는데, 저희가 소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소스 확인을 보시면 그 자바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메모장으로 지금 열었는데요. 메모장으로 열어서 소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그 여기 서블릿으로 돼 있죠. HTTPX에 서블릿 돼 있으니까 이거 서블릿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요. 그 익스텐스 해가지고 HTTP JSP 베이스 JSP로 되어 있는 기초로 되어 있는 거를 클래스로 만드는 거 뭐죠? 파이널 클래스고 상속받아 쓸 수 없어요. 네임 언더바 JSP. 네임 언더 JSP라는 클래스가 생겼네. 나도 모르는데. 그다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요 메소드인데요. 지금 요 메소드 try 안에 뭐라고 들어간 거 여기인데요. 파이널 서블릿 JSP 패키지 컨텐트에다가 이거 아니네요. 그 메소드는 여기 있죠. JSP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예요. 서비스라는 메소드라서 여기다 뭔 파라미터를 자꾸 주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스를 보시면 저희가 HTML로 만든 거를 out.print 해가지고 이런 자바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소스 변경을 이렇게 그 HTML이라는 소스를 이렇게 변경해 주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HTML이라고 쓰면은 HTML이라는 소스를 그 out.print HTML이라는 것을 출력해 주세요. 문자열로 출력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r /n 썼는데 역슬래시는 줄바꿈해라라는 얘기고요. 그 이게 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r은 커리지 리턴이라고 해서 그 역슬래시 안 줄바꿈하라라는 이제 특수문자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음 줄이고 커리지 리턴 다시 맨 앞으로 가세요. 그 커서를 맨 앞으로 이동시키세요가 역슬래시 r이에요. 역슬래시 r 커리지 리턴이라고 얘기하고 역슬래시 n 해가지고 줄바꿈 넥스트 라인 그 다음 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줄에 밑으로 내려가서 맨 앞으로 커리지 리턴이니까 맨 앞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엔터 친 거예요. 엔터 친 거를 이렇게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저희가 요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죠. 자바 프로그램.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건 자바 프로그램,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HTML에 해당되는 태그. 그 문자를 쓰면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바꿔주고 얘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시면 이런 HTML 태그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돼서 실행하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JSP 소스를 짜면 name.jsp를 만들게 되고 name.언더바 JSP.java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만들어준 거를 다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요. 실행은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원래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HTML로 보이는 게 실제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HTML을 찍어라, 출력해라 라는 의미로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HTML은 이제 이런 바꾸자라는 게 안 되니까 지금 JSP는 이렇게 바꿔서 실행해 주세요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자바 코드를 내 마음대로 막 짤 수 있는 거죠. 자바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막 짜서 여기 HTML 태그를 막 아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건에 의해서 뭐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JSP, 바꿔치기를 할 수 없는 거는 HTML. 되시겠죠? 요거하고는 태그가 또 동일하게 보이세요. 여기 이름 쓰세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동일한 걸로 보이시지만, 주석자리 빼고 동일한 걸로 보이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데이터 변경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데이터 변경이 되는 거.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을 짜서 데이터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JSP, 그렇지 못하는 거는 HTML. 내용은 HTML로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자, 요거 JSP인데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 클릭해 보시면 요게 지금 전달된 데이터 소스고요. 요건 HTML인데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 클릭하시면 요 주석 빼면은 나머지 다 똑같아요. 나머지 해당되는 거 이름 짱 들어간 거 빼놓고는 나머지 소스가 요거하고 소스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문자열로 들어오는 건 동일하지만 처리되는 게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B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다 JSP로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바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